네, 안녕하세요. 네, 풀스택 웹개발 프로젝트 10차 시,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결합해서 작은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볼까 해요.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총 정리하는 이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젝트 자체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로젝트 소개 한번 하고, 기술 스택, 그리고 개발 환경 준비, 그다음에 초기 프로젝트 세팅, 이렇게 이번에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CRUD 게시판 만들기 이거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CRUD라고 하면 Create, Read, Update, Delete 해가지고 우리 그 프론트엔드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웹 개발 흐름을 이해하고 클라이언트 서버 DB 간의 데이터 처리를 직접 구현하는데 가장 핵심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 작성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글을 입력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다음에 글 목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로 출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리스트로 값을 담아둬야겠죠. 그다음에 글을 수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업데이트, 그죠? 그리고 글을 삭제하고 목록에서 제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렇게까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아마 프론트엔드 측면에서 먼저 한번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백엔드 단 해서 서버 쪽에서 이 프론트엔드에서 주는 신호들을 베이스로 해서 특정한 그 글을 삭제하거나 또는 업데이트하거나 또는 새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그런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발 방향은 단계별 구현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능을 하나씩 나눠서 실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직접 코딩을 할 거예요. 템플릿 없이 처음부터 작성을 할 거고요. 결과 확인은 브라우저랑 포스트맨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템플릿이 없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Node.js를 활용을 하긴 하지만 프론트엔드 측에서 뭐 리액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CRUD 만들 수 있는 게시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보통 사용자 화면에서 노출되는 우리 사용자 또는 개발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이죠. 그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3대장, 그래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프론트엔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엔드, 서버 처리는 Node.js랑 익스프레스 얘네들을 활용해서 Node.js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서버 실행 환경이니까 이것을 베이스로 할 것이고 또 서버 라우트, 그 다음에 API 처리 프레임워크는 이제 익스프레스라는 친구로 이제 컨트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DB까지 넘어갔을 때 DB는 몽고DB를 쓸 거예요. 글 저장하고 있는데 뭐 NoSQL의 기반이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리고 몽구스라고 해서 얘를 몽고DB랑 Node.js를 연결하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서버랑 DB를 되게 헷갈려 해요. 근데 어쨌든 프론트엔드에서 서버 쪽으로 데이터가 가고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까지 도달을 해야 비로소 백엔드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작성할 때에는 저는 그 개발 자체는 VS 코드를 쓸 겁니다. 그리고 npm 그리고 mvm 때때로 mvm을 쓸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WSL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랑 때때로 제가 그 표현하는 그 글의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윈도우랑 스타일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엄청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OS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PI 테스트 기구는 도구는 포스트맨을 쓴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라이브러리 그 브라우저에서 그냥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냥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그냥 간단하게만 작성해 봤는데요.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프론트엔드 파일을 여기다가 저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버는 백엔드 서버, 백엔드 서버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다음에 모델에는 몽고DB 데이터 모델을 이제 스키마 정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라우트에는 API 라우트를 정리해서 이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클라이언트는 사용자 화면 구성의 UI, 그래서 클라이언트 내에서 이제 다양한 인덱스 HTML이라든지 또는 스크립트라든지 JS겠죠, 얘는. 그 다음에 CSS, 얘네들을 담고 있을 거예요. 클라이언트. 그래서 익스프레스, 그리고 서버에서는 서버 JS 해갖고 익스프레스 서버. 그 다음에 모델에는 데이터 글의 데이터 구조 정의. 요것을 이제 뒤편에도 나중에 언급을 하겠지만, 얘를 이제 스키마 구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몽고DB를 선택한 것도 가장 하나의 그 몽고DB가 이제 NoSQL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이제 스트럭처 쿼리가 없는 그런 구조여서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권들도 있으니까 선택을 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PI 경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스키마를 이 API에다가 담아줘야겠죠. 그래야 앞에서 작성했던 프론트엔드 쪽에서 작성했던 다양한 글들이 그 스키마 규칙에 따라서 정렬이 될 것이고 그 API들이 그때그때마다 호출이 돼서 서버와 통신을 할 것이다. 그래야 사람들이 새로운 글을 썼을 때 글이 저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글을 수정하고 요청했을 때는 그 원래 생겼던 그 데이터 그 베이스의 주소로 가야 될 거잖아요. 거기서 또 수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렇게 라우트가 제대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환경입니다. 개발 환경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VS 코드를 베이스로 해서 백엔드는 Node.js, 그다음에 몽고DB, 포스트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스트맨은 그냥 옵션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선택 사항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그 설치 과정에서 저는 이런 거 npm install해서 save dev에서 노데몬 맞죠? 네, 순간 헷갈렸네요. 요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코드 변경이 되면 예를 들어 코드를 중간에 저장하거나 또 수정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재시작되는 우리가 그 서버를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프로젝트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폴더 구조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인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저는 웹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서버 JS랑 그 다음에 모델, 라우트, 클라이언트 요렇게 네, 구성을 할 겁니다. 폴더는 총 3개의 폴더고 서버 JS는 바깥으로 그냥 빼놓을 거예요. 어차피 말 그대로 간단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코드 자체를 그 빌드를 리팩토리나 이런 것들을 할 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막 복잡한 구조를 짜진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이제 CLI 구조에서는 이렇게 웹 프로젝트를 nkdir로 만들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 Node.js를 시작하려면 npm init y죠. 그래서 이니셜라이징을 한 다음에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몽고스랑 CORS 얘도 같이 설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Node.js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웹서버 익스프레스 웹서버 프레임워크랑 몽고스 DB랑 연결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론트와 백엔드 간의 통신을 허용할 수 있는 이 친구까지 모두 설치가 되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 준비가 거의 마쳐졌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버 구조 자체는 클라이언트, 모델, 그리고 이제 Node.js를 설치하면 얘네들이 자동으로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생기는 이런 패키지들은 그냥 냅두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서버.js 이 친구를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익스프레스 JSON 해가지고 JSON 요청을 파싱해주고 또 폴스는 또 다른 도메인의 API 요청을 해주고 몽고스 커넥트는 이렇게 연결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요 서버 JS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버를 시작할 적에 포트 5000번으로 시작하네요. 그죠? 그리고 그 로컬호스트 주소에
27017 요거 몽고DB 설정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되고, 나중에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저는 여기다 IP 주소를 넣었거든요. 그렇게 IP 주소를 입력하고 요 뒤에 포트 번호를 입력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몽고DB 연결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pp.get 요거는 이제 요 기본 주소입니다. 가장 그 디폴팅 되는 그 주소라고 하죠. 그 주소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슬래시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Node.js 요렇게 요렇게 하셔도 되고 노드 서버 JS에서 이 서버 JS 자체를 그냥 노드 환경에서 실행시키겠다 이런 뜻인데 요건 터미널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터미널 환경에서 실행을 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npm start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npm start 머시기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가장 편한 게 노드 서버 JS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저는 편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npm start를 써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포트는 5000번 포트를 맞춰놨죠, 그죠? 그래서 이 5000번 포트로 로컬호스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hello from express 이렇게 로컬호스트 내에 5000번 포트가 이렇게 열려 있다 하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초기 프로젝트 세팅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서버와 통신이 제대로 됐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버 JS의 기본 구조를 같은 것들을 보면은 자, 앞에서 봤던 건 저희가 인터넷 프론트 엔드 쪽 브라우저 측면에서 봤던 것이거든요. 근데 터미널 로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서버는 아까 로컬호스트 5000번의 실행 중인데 몽고DB는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저는 이제 로컬호스트에서 2707을 하나 이런 식으로 포트 번호가 있는데 이렇게 에러가 나는 이유는 몽고DB가 아직 세팅이 안 됐어요. 그죠? 저희가 몽구스를 설치를 한 거지. 몽구스는 몽고DB랑 이제 익스프레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친구지 몽고DB가 아니란 말이에요. 몽고DB를 아직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에러 코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몽고DB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다양한 에러 코드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든 백엔드든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에러 코드를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당황을 하시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유를 하나씩 알게 되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너무 좋게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 에러 코드만 던져줘도 대충은 그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가장 좋은 건 그 챗GPT나 그 뭐죠? 그런 생성형 AI들한테 지금 현재 구조를 다 같이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클라이언트 폴더가 있고 무슨 폴더가 있고 라우트 폴더가 있고 그 서버 폴더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서버 JS를 실행 중이다. 근데 서버 JS가 이런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 실행을 했더니 이런 오류가 뜨더라.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줘야 돼요.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이 로고만 띡 보내주면 얘가 또 엉뚱한 소리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챗GPT도 그런 생성형 LLM도 특히 코드 같은 경우는 요즘은 커서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하실 때에도 이런 것들을 질문을 잘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아마 최적의 정답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 서버 JS를 실행을 시켰더니 그 로컬호스트 내에서 우리 브라우저 내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백엔드 단에서는 몽고DB 연결을 지금 실패하고 있다. 이것은 몽고DB를 아직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프론트엔드 쪽을 한번 세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 하위에다가 index.html을 이렇게 하나 파일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면 메타데이터는 그냥 이렇게 그냥 기존적으로 HTML 그 요즘에는 그 뭐야 JS 코드 아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그냥 HTML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자동 그 폼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타이틀 같은 경우는 게시판 프로젝트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고 게시판 프로젝트를 해서 저희는 H1 태그로 이렇게 감쌌습니다. 이렇게 감싸서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시작이니까요.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버 JS는 이제 그 친구를 갖고 와야 얘네들을 다시 불러와야 되니까요. 그죠? 여기서 포트를 3000번으로 일단 수정을 했습니다. 3000번으로 수정했고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한 상태에서 네, 그냥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적 파일은 이 클라이언트 네, 이렇게 있다. 그래서 얘를 다시 node.js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서버 3000번에서 시작이 되고 게시판 프로젝트 시작 이 친구가 여기에 이렇게 탑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CRUD 게시판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랑 똑같을 구조가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다만 이제 그 구조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랑 똑같은 파일명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파일명은 서로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적당히 이해하고 계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이번 강의의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먼저 폴더를 만들었죠. 실습을 할 프로젝트를 할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클라이언트 폴더 내에 index HTML 해서 기본적인 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이건 계속 수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서버 JS 해가지고 익스프레스 설정도 같이 해놨습니다. 그죠? 이 서버 JS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얘네들을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계속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게시판 프로젝트 시작이 여기에 뜰 수 있게 된 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 실행은 node 서버 JS 이렇게 터미널에서 실행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노드 서버 JS도 있지만 npm 스타트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방식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HTML 확인해서 실제로 인터넷 브라우저, 뭐 크롬이 됐든 엣지가 됐든 편하신 거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로컬호스트 3000번, 자, 우리가 3000번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3000인 거예요. 그죠? 3000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브라우저가 발생한다.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다. 자,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오류 발생 시 디버깅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보자일 확률이 높은데 HTML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서버 JS랑 같이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연결을 해주지 않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뜨고 그냥 뭐 hello from express 뭐 이런 식으로 뜰 수도 있어요. 그럼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HTML이랑.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에러를 파악하시고 찾아가는 것도 학습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제 챗 GPT나 이런 걸 의존하셔도 상당히 상관은 없는데요. 만약에 챗 GPT를 이제 현명하게 사용하시려면 그런 구조들, 현재 프로젝트들의 흐름 자체를 같이 챗 GPT한테 알려주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를 에러 코드를 같이 공유를 해야지 제대로 된 디버깅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에러 코드만 띡 던져주면 걔네들은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전후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에러가 난다. 요즘 게시판 프로젝트 요게 뜨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챗 GPT한테 요 인덱스 얘를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서버 JS 얘를 보여줍니다. 자, 요거 보여줄 때도 확장제까지 다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현재 웹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너한테 그 코드를 공유해 주면 index.html은 이렇게 작성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erver.js는 이렇게 작성했다. 근데 로컬호스트 3000번에 갔더니 아무것도 안 뜬다. 아니면 게시판 프로젝트 시작 요 내용이 안 뜨더라. 요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각각 코드별로 또는 HTML에 에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에 에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여기 아직 CSS가 안 붙었는데 CSS가 붙으면서 이제 어딘가에서 좀 방해가 들어가는 건지 그런 것들을 그 챗GPT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줄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세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웹 프로젝트 게시판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